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과불급의 기라고 얘기를 하죠. 사주에 특정한 오행이 많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수가 많을 때의 모습인데요. 수가 많은 사주는 무엇이 수가 많은 사주일까요? 바로 천간에 2개 이상의 글자가 있으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에만 많은 것은 많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현상이니까. 하지만 천간에 투간돼서 이게 2개 이상이다,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많다, 지나치다 라는 뜻으로 태과불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병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가 많은 사주는 뭐 임수가 많을 수도 있고 개수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천간에 임수가 2글자 이상 있어. 그리고 막 지지에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수가 많은 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임수가 태과한 모습이에요. 사주에 임수가 많았을 때의 모습은 보통 우리가 병약이라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수다 목부, 그러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휩쓸려서 떠다보낸다. 또 수다 금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결과, 결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잠기게 한다. 활용 가치가 없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나 병화나 이것은 목적성을 의미를 해요. 그쵸? 뭐 이제 가을, 겨울에서 임수는 목적성이 되고 또 봄, 여름에서 병화가 목적성이 되잖아요. 그 전체를 관장하고 주도자가 되고 어떤 권한, 주관자의 성향이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게 군주와 같은 모습이 병화와 임수예요. 그 중에서도 임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내가 목적성이 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적성이 크고 내가 더 높은 상태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우리 사주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 조화 아닙니까? 목적성이 합당한 나의 준비된 실력과 가치도 맞춰져야 그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뜻은 수가 너무 왕한 건 거야. 목적은 저 높이 최상위에 가 있는데 나의 가치는 부족하다라는 뜻인 건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 불만족을 하게 되겠죠. 이거 하면 뭐 하냐, 뭐 이런 마음도 갖게 돼요. 오히려 그 목적성에 맞춰 가지고 나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수가 많게 된다면 목적성은 큰데 내 가치는 부족한 것을 인정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는 건 거죠. 오히려 반대의 모습과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수가 많게 되면은 여기를 도달하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여기서 준비하지 않고 벗어나고자 해요. 떠나려고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히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과도 같아요. 또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도 생기겠죠. 나랑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건데, 이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2개 이상의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은 이러한 환경적인 이 분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저 높은 곳을 추구하나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실제로 그곳을 떠나게 되고 변화하고 바뀌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수가, 임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는 약간 게으른 모습이 있어요. 그냥 너무 느긋한 건 거지. 뭐 나는 뭐 안 해도 돼,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즉시 해결을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막 급박하게 일을 주우면 안 돼. 바로 처리하고 바로 행동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걸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급하지 않아,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오래된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걸 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죠. 바로바로 처리하는 모습보다. 그래서 이 갭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사주 당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 상담을 할 때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봐야 이것을 전에 듣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 안 하고 난 정말 죽을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난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주 성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담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임수가 많은 사주의 특징은 이렇게 목적성이 너무 크고 원대하다. 그래서 지금 현실 가치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거나 그래서 변화하고 바꾸고 떠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수가 많을 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개수라는 글자가 천간에 2개 이상 있거나 지지에만 있는 것은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라는 때 우리 태과불급의 기, 병약으로 표현한다면은 뭐 과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습이 지나치다, 농습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고 또 수다, 목부, 이때의 부자는 썩을 부자, 나무가 이제 썩는다, 뿌리가 썩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약간 말은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수가 많아가지고 습기가 많은 거예요. 이 개수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집착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뜻해요. 우울하거나 아니면 이게 질병도 막 집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성 질병들도 막 생기게 되고 이런 모습이 이 개수가 많았을 때 모습,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임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천하태평이야. 나는 이미 생각이 저 끝에 가 있어. 근데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너무 적극적인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극성분자, 막 열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제풀에 꺾일 수가 있겠죠. 처음에 막 너무 안달복달하면서 막 매달리다가 우리가 그걸 하다가 좀 지나게 되면 제풀에 꺾여서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인 게 이렇게 한 번에 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급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막 미리미리 자꾸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안달복달하고 이게 그런 분 계시잖아요. 막 극성 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달병 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개수가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해의 폭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아, 저걸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게 개수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안달복달, 질랄병이 났구나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임수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쟤는 이미 생각이 고관대작이야. 임금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현실을 조금 등한시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구나. 참 이게 참 더덥구나라는 마음도 생기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쓰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과정이고 이해고 이 함께 하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자라는 건 거지.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지적질하고 하는 걸로 써먹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는데 활용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집착 현상, 안달 현상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정화 개수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이 개수가 빨리빨리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시간을 기다리고 밥도 좀 이렇게 솥을 안 치면은 뜸을 들여야 또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요거 못 견디고 뚜껑 열고 이러면은 만사 이렇게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설익은 밥 되고. 그래서 아직이다, 기다려라, 천천히 해야 된다, 너무 안달복달해서 다 된 일 그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정신, 내가 급한 마음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개수가 많을 경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수가 많을 경우에는 너무 느려서 문제인 거고,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느리지 않게 적당한 텐션도 올려야 되고, 너무 빠르지 않게 완급 조절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행의 특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임수가 게으른 거는 이게 나는 천하태평인 건데 상대방만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건 거예요. 주변 사람만 그냥 답답한 건 거지, 일 시키는 사람만. 근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안달복달한 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극성분자는 이렇게 만병을 막 달고 살아요. 안달복달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건 거야. 상대가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속 터져. 내가 속 터져 죽는 게 개수, 상대가 속 터져 죽게 하는 게 임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잠도 좀 푹 자고 천천히 하고 좀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렇게 병 관리도 되는데, 특히 이 습이 이렇게 과하고 지나치게 된다면 우리 질병 현상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착 현상, 질병 현상,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나니까 이럴 땐 뭐다? 천천히 하자. 너무 이렇게 다급해하고 조급해하지 말자. 그런다고 안 될 게 되거나 될 게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때에 맞춰서 그 시기와 흐름을 이해하자. 좀 머무면서 기다리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가 많았을 경우에 이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잡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재테크용으로, 아니면은 이 이직, 상담업, 온라인 쪽 내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이 사주 역학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상담, 온라인 전화 상담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이란 주제로 8월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주혁명 과정 9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 3개월마다 시작하는 건 거고, 우리 9월 이 마지막, 이번 시즌의 마지막 과정인 거죠. 사주혁명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사주혁명 과정은 장학금 제도가 있죠. 열의만 있고 뜻만 있다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단단하게 사주혁명 과정도 함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